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남목자병원장 이창우입니다. 지난번에는 무릎의 인대 파열 중에서 내측 측부 인대 파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로 전방 십자인대 손상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지식을 소개할까 합니다. 손상과 파열은 다르면서 같은 말입니다. 의사들이 손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파열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같은 의미이면서 약간 차이가 있는 개념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손상이란 파열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파열은 명백하게 찢어진 것을 말하고요. 손상은 경미한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열보다 손상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지만 파열 역시 손상의 개념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십자인대 손상이 생기는 원인은 운동을 하다 보면 다리가 뒤틀리면서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족구나 농구, 축구, 격투기 등등 혹은 걸어가다가 보도블럭 틈새에 끼어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스키를 타다가 발이 뒤틀리기도 합니다. 특히 가장 많은 경우인데 축구를 하다가 상대의 다리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죠. 이와 같이 운동이나 활동을 하다가 몸은 한 방향으로 가는데 다리가 그 방향으로 같이 따라주지 못할 때 뒤틀려서 넘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그 무릎 한가운데에 있는 십자인대가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십자인대 손상의 그 증상으로는 이렇게 인대에 손상이 오면 갑자기 걸을 수가 없게 되고요. 주저앉아서 무릎이 부어오르게 되고 심하게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이런 통증을 느끼면 병원에 오는 분들이 많지만 어떤 분들은 집에서 찜질을 하고 버티거나 한방에 가서 침을 맞고 견디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큰 후유증으로 커질 수가 있게 되죠. 전방 십자인대가 부분적으로 끊어진 경우에는 잘 보존하고 반기부스를 대어서 보존할 수도 있겠지만 무릎이 퉁퉁 부어오르고 불안정한 경우에는 MRI 검사를 시행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개의 경우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무릎이 훨씬 편해지기 때문에 다 나았구나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편함이란 무릎 안에 출혈이 멎고 피가 빠져나가서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 십자인대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보조기를 차지 않고 걸으면 부분 십자인대 손상도 더 심해져서 완전한 손상이 되고 맙니다. 가볍게 생각하시고 방심하면 안 되겠죠? 전방 십자인대 손상에 대해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무릎이 부었다가 빠지게 되면 다쳤던 분들은 휴 하고 안심을 하게 됩니다. 다 낫은 줄 알고 이전과 같은 생활을 하시기 시작하지요. 계단을 내려가거나 언덕을 내려갈 때 무릎이 갑자기 이렇게 콕 꺾이는 그런 증상이 느껴지거나 무릎 안쪽에 통증이 느껴져도 이러다 좋아지겠지 하고 아니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생각이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런 증상이 느껴지면 이미 무릎에서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 무릎이 앞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연골판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다친 사람의 경우 장기간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십자인대가 없어져서 무릎이 불안정하게 되어서 2차적인 손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인대만 손상되었을 때에는 붓기가 가라앉으면 통증이 없어져서 별로 불편을 못 느끼지만 그러나 이 불안정성 때문에 연골판이 찢어지게 되면 통증이 나타나고 더 악화되어서 나중에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가는 심각한 단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붓기 하나 빠졌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즉각적으로 감지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지혜를 챙겨야 합니다. 십자인대 손상을 입었을 때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자가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오금정에 쪽에다 대고 아랫다리의 윗부분을 이렇게 경고를 근위부를 잡고 앞으로 밀어내보면 무엇인가 다리에 불안정한 느낌이 오게 됩니다. 또 다쳐서 아플 때는 근육이 아주 단단하게 경직되어서 마치 끊어지지 않은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증이 사라지게 되면은 만질 때 다리가 흔들리는 것을 조금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 이렇게 느껴진다면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때 의사는 어떻게 다치게 되었는지를 먼저 물어보게 되죠. 다치게 된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의사는 손으로 만져가면서 이학적 검사를 하게 되고요. 특히 라크만이라고 하는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다치지 않은 쪽에 비해서 다친 다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 십자인대 손상을 진단하게 됩니다.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가 필요하고요. 때로는 엑스레이 사진으로 밀고 당기는 그런 촬영을 한 후에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안 아픈 쪽에 비해서 아픈 쪽이 최소 5mm 이상 흔들리게 되면은 진단을 하게 되고요. MRI 검사를 통해서 최종 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십자인대가 부분 손상인지 전체 손상인지를 진단하게 됩니다. 그 두 개의 십자인대는 각각 두 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전외측 다발과 후내측 다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둘 중 하나만 끊어진 경우 부분 손상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는 역시 여전히 생활에 어려움을 끼치게 되지만, 그리고 둘 다 끊어진 경우에는 전체 손상이라고 해서 훨씬 더 심한 불안정성을 보이게 되죠. 손상 정도에 따른 치료법은 좀 다릅니다. 부분적으로 찢어진 경우에는 십자인대 보조기를 착용하게 되고요. 보통 3개월 정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십자인대를 똑같은 자리에다가 새로 만들어 넣어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는데, 꼬매는 수술은 하지 않습니다. 십자인대의 재료로는 자기 것을 이용하는 자가인대가 있고 남의 것을 이용하는 타가인대가 있는데요. 자가인대는 자가 세개건을 이용하는 방법과 자가 함스트링 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타인의 것을 이용하는 데에는 역시 타가 세개건과 타가 아킬레스 힘줄에 또 다른 힘줄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건이란 근육 끝에 붙어 있는 힘줄, 우리가 떡심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그 상처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조그만 절개를 해서 타가건으로 수술하는 경향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병원에서 상처 치료를 받은 이후에 다른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4주까지 목발을 사용하게 되시고요. 그 이후 목발을 내려놓고 보조기를 3개월까지 사용하게 되면 치료는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이에 환자분들은 재활을 해야 되고요. 근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강화하는 운동요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원인 확인, 적절한 치료가 해답입니다. 감사합니다.